마당을 나오다. 잎삭은 서둘러 마당으로 갔다. 연한 갈색 털을 가진 아기를 데리고 당당하게 돌아갔다. 알이 깨면 보금자리를 떠나라던 청둥오리의 말은 허튼 게 아니었다. 아기를 족제비로부터 보호하라는 뜻이었으니까. 금음달처럼 홀쭉해진 족제비의 배 때문에 밤마다 깨어있었던 청둥오리. 알이 무사히 깰 수 있도록 그 배를 채워준 친구. 친구의 죽음으로 번 시간 안에 잎삭은 아기를 데리고 안전한 장소로 가야만 했다. 문지기 늙은 개가 먼저 잎삭을 알아보았다. 한낮의 더위에 늘어져 졸던 중이었다. 컹컹 저기를 봐. 돌던 밑에서 구덩이를 파던 암탉이 놀라서 달려왔다. 그 뒤에 노란 병아리 6마리가 졸졸 따라왔다. 연한 갈색 털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순전히 노란 털만 가진 병아리들이었다. 저긴 누구야? 암탉이 낯을 찡그렸다. 그리고 수선스레 꼬꼬대거리며 수탉을 불렀다. 떼약볕을 싫어하는 수탉은 헛간에서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잎삭은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기가 걸어오기를 기다렸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먼 여행을 했다. 오는 도중에 몇 번이나 고꾸라졌지만 서투른 걸음으로 용케 마당까지 왔다. 개가 코를 벌름거리며 아기의 주변을 빙빙 도는 바람에 잎삭은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암탉과 병아리들도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꼬꼬대 꺼꺼꺼 삐약삐약. 어떻게 알을 깔 수가 있었지? 이상한 일이야. 암탉이 불쾌하다는 듯 말했다. 한창 말을 배우는 병아리들이 입을 모아 따라했다. 어떻게 알을 깔 수가 있었지? 이상한 일이야. 시끄러워. 이건 배우지 않아도 돼. 시끄러워. 이건 배우지 않아도 돼. 원 세상에.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겠네. 병아리들이 원 세상에 하고 또 따라서 하자 암탉은 재빨리 맛있는 간식이다 하고 두엄 쪽으로 뛰어갔다. 맛있는 간식이다. 병아리 6마리도 쪼르르 뛰어갔다. 잎삭은 미소를 머금고 병아리들을 보았다. 아주 귀여운 병아리들이었다. 노란 털이 특히 예쁘게 보였다. 병아리를 자세히 본 적이 없는 잎삭은 아기의 연한 갈색 털도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잎삭은 날개 밑에 아기를 품고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 엎드렸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기가 자랄 때까지는 마당을 떠날 수 없다고 마음먹었다. 수모를 당할 테지만 족제비에게 먹히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사건이 생기고야 말았군. 개가 고개를 쳐들고 컹컹 짖었다. 시끄러운 소리를 참지 못하고 수탉이 헛간에서 나왔다. 수탉은 잎삭을 보고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지 수탉이 잎삭을 보며 왔다 갔다 했다. 개가 수탉에게 귀옛말을 했다. 그러자 갑자기 수탉이 눈을 부릅떴다. 그게 정말이냐? 어디 새끼를 좀 보자. 잎삭은 겁이 났지만 수탉이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다. 오리 새끼를 좀 보자니까. 수탉이 목 깃털을 골두 세우고 성질을 부렸다. 잎삭은 깜짝 놀랐다. 수탉이 호통쳐서가 아니라 오리 새끼라는 말 때문이었다. 암탉이 달려왔고 병아리들까지 와서 잎삭을 에워쌌다. 잎삭은 여전히 아기를 감싸안은 채 일어서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갔다. 찔레 덤프 속의 알, 청둥오리, 먹이, 비명소리, 족제비, 연한 갈색 깃털. 오리 새끼라고? 그러고 보니 아기의 발바닥이 죄다 붙어있는 게 생각났다. 뭉툭한 불이며 뒤뚱거리며 걷던 모습도. 아직 어려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리 새끼라니. 함지박에 부리를 디밀었다가 오리에게 꽉 물렸을 때처럼 아찔했다. 궁금한 채로 지나갔던 일들의 실마리가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었다. 찔레 덤불로 처음 가던 날 비명을 들었어. 나그네의 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건 뽀얀 오리의 비명이었을지도 몰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알이 있었고 나그네가 찾아왔지. 내가 뽀얀 오리가 낳은 알을 품었던 거야. 나그네는 다 알고 있었어. 알이 언제쯤 깬다는 것도,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도 전부 다. 마지막 날 밤 청둥오리는 지쳐서 잠이 들었고 족제비에게 당했다. 청둥오리는 알이 곧 부화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목숨을 내놓은 게 분명했다. 족제비의 배가 차 있는 동안 잎삭이 아기와 함께 보금자리를 떠나기 바라면서 그래서 마당으로 가지 말고 저수지로 가라고 했던 거야.
울고 싶은 감정이 목까지 차올라 온몸이 뻣뻣해졌다. 마지막으로 주름진 알을 낳던 날처럼 가슴이 긁히듯이 아팠다. 슬픔이 심하면 몸까지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나그네, 너야말로 훌륭한 아버지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날개 밑에서 아기가 얼굴을 쏙 내밀었다. 당황스러웠지만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잎삭은 그냥 있었다. 아기는 날개 밑에서 나오더니 병아리들 속에 끼어들었다. 털 색깔이 달라도 아기들은 금방 어울려서 놀았다. 가엾은 것, 저도 병아리인 줄 아나 봐. 색깔도 모양도 병아리와 다른 아기가 애처로워서 잎삭은 마음이 쓰렸다. 봐, 내 말이 맞지? 걔가 의기양양하게 짖어댔다. 수탉이 잎삭을 노려보았고 암탉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베개가 알을 낳았을 리 없지. 망측하기도 해라. 그때 음식점에 팔려갔더라면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까? 잎삭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암탉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수탉이 엄하게 말했다. 음식점의 요리감이 되는 게 훨씬 닭답게 죽는 일이란 말이다. 볕을 가진 족속이 남의 새끼를 까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게 말이야. 닭이 오리 새끼를 까다니 오래 살다 보니 별 희한한 꼴을 다 보는군. 개가 빈정거렸다. 기분이 더 나빠진 수탉이 달려들어 쪼려고 하자 개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더니 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탉은 깃털이 곤두선 채로 투덜거렸다. 볕에 대한 수치야. 꼴불견 암탉 한 마리가 우리 족속을 웃음거리로 만들었구나. 해의 목소리, 해를 닮은 볕에 대해서 감히 이런 어리석은 암탉 같으니라고. 수탉은 찡그린 채 마당을 오락가락하면서 고민했고 가끔씩 걸음을 멈추고 잎삭을 노려보았다. 이대로는 안 돼. 수탉이 뭔가를 결심한 듯 말했다. 잎삭도 많은 것을 생각했다. 생각이 뒤엉켜 있기는 해도 분명한 것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정성껏 알을 품었고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어. 알이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사랑했단 말이야. 단 한 번도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의심하지 않았어. 그런데 병아리가 아니라 오리였지.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아기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는걸? 저녁이 되었다. 저수지에서 오리들이 돌아오자마자 수탉이 회의를 열었다. 꼴불견 암탉과 아기오리 처리 문제에 대해서였다. 잎삭과 새끼오리를 당장 내쫓고 싶은 게 수탉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주인 부부가 웬 암탉이 굴러들어왔지? 토실토실한 게 살집이 좋구나. 새끼오리를 거저었다니 재수가 좋지 뭐예요. 헛간에 살도록 해야겠어요. 하고 주고받은 말을 엿들었던 것이다. 수탉이 원하지 않아도 잎삭과 아기는 헛간에 살게 될 처지였다. 수탉은 기분이 몹시 나쁜 채로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 어영부영 잎삭과 아기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두머리의 채만이라도 지켜야만 했다. 수탉은 횃대에 올라가 모두를 내려다보았고 암탉은 짚불덤에서 병아리들을 데리고 있었다. 오리들은 오리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앉았고 잎삭은 날개로 아기를 보듬어 안고 문을 등진 채 앉았다. 개는 문지겼기 때문에 앞다리만 헛간에 들이고 수탉의 말을 들었다. 모두 알다시피 문제가 복잡해. 암탉이 우리 알을 깠어. 그리고 마당에 살려고 찾아왔어. 나는 헛간의 우두머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전에 오리 의견도 들을 생각이야. 닭과 오리에 대한 문제니까 꼴불견 암탉을 어떻게 하지? 저 조물애기는 또 어떻게 하지? 수탉이 경멸하는 눈초리로 잎삭을 노려보았다. 헛간의 암탉은 나 하나로 충분해. 게다가 아기가 6이나 태어나서 헛간이 비좁단 말이야. 아기들을 가르칠 일도 걱정이야. 어째서 쟤는 암탉한테 꽥꽥거리며 엄마라고 하지? 어째서 쟤는 우리와 달라? 하고 쉬지 않고 물을 게 뻔해. 어떤 아기는 삐약거리지 않고 꽥꽥 소리를 흉내낼지도 몰라. 나는 무질서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 꼴불견 암탉과 아기오리를 내보내는 게 좋겠어. 암탉이 말했다. 뭐니 해도 질서가 중요하지. 그렇고 말고. 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잎삭은 날개 밑에서 나오려고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힘주어 안았다. 마당 식구들이 아기를 보면 더욱 화낼지 모르니까 모쪼록 이야기가 잘 되어서 마당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오리 우두머리가 점잖게 나섰다. 아기오리는 약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데 그냥 내보낸다면 당장 죽을 거야.
그러니 내보내지 않는 게 좋겠어. 아기 오리는 우리 족속이니까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얼마 전에 뽀얀 오리와 나그네가 족제비한테 당했잖아? 우리는 가족이 부족해. 게다가 저렇게 어린 아기를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알다시피 우리는 요즘 알을 품지 않잖아. 말도 안 돼. 가족이 부족하다고? 헛간에 온통 오리뿐인데도 그런 말을 해? 게다가 쟤는 자기가 오리 새끼인 줄도 몰라. 암탉이 콧방귀를 뀌었다. 오리 우두머리도 지지 않고 말했다. 그건 가르치면 돼. 암탉이 깠어도 오리는 오리야. 헤엄도 쳐야 하고 고기도 잡아야지. 내가 가르칠 거야. 내보낼 수 없어. 이게 우리 결론이야. 내보내야 돼. 떠돌이들을 다 받아주면 나중에는 족제비까지 헛간에 들어앉을지 몰라. 이게 바로 그 시작이라고. 암탉이 날개를 푸덕거리며 쏘아붙였다. 그러자 걔가 몹시 언짢은지 투덜댔다. 대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빈틈없는 문지기를 우습게 여기는군. 오리들이 한꺼번에 꽥꽥거렸다. 암탉도 쉬지 않고 꾹꾹거렸다. 입씨름은 밤이 깊도록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나 소란한지 주인 부부가 손전등을 켜고 헛간에 왔을 정도였다. 자리다툼이 벌어졌군. 날이 밝는 대로 조치를 취해야겠어. 주인 남자가 손전등으로 헛간을 구석구석 비춰보았다. 물그릇이 엎어지고 깃털이 날리고 있었다. 마당 식구들이 조용해지자 손전등 불빛이 잎사귀게 번졌다. 주인 부부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거 참 제법 쓸만하지요. 주인 부부가 헛간을 나갔다. 잎삭은 그 말에 무척 신경이 쓰였다. 날이 밝는 대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주인 부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닭장에 넣을까요? 아니면 내일 저녁에 탕을 끓여 먹든지. 마음대로 하구려. 그보다는 새끼오리가 말이야. 어쩐지 야생오리 새끼 같아. 가두거나 날개 끝을 잘라야 하지 않을까? 잎삭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안 돼! 날개 끝을 자르다니. 주인 부부의 말은 잎삭만 들은 게 분명했다. 수탉 부부와 오리들은 또다시 입씨름을 시작했고 개마저 끼어든 상태였다. 내보내야 해. 꺼꺼꺼꺼꺼. 절대로 안 돼. 깨깨깨깨깨. 나는 문지기로서 소홀한 적이 없어. 컹컹컹컹컹. 닭장? 나를 끓여 먹는다고? 맙소사. 가슴이 차얼렁 내려앉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족제비 눈빛만큼이나 무서운 말을 듣고 말았다. 마당으로 돌아온 게 몹시 후회가 되었다. 청둥오리는 이 모든 사실을 짐작했던 것일까? 마당으로 가지 말고 저수지로 가. 잎삭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닦았다. 날개 밑에서 떨고 있는 아기와 함께 한시바삐 마당을 떠나고 싶었다. 닭장에 갇히기 전에, 아기가 날개를 잘리기 전에 밤이 더디게 지나갔다. 주인 부부보다 먼저, 수탉보다 더 먼저 일어나 마당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잎삭은 결코 잠들 수가 없었다. 해가 뜨는지 야산의 나무들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때 같으면 수탉이 회를 치려고 깼을 테지만 너무 늦게 잠든 탓에 눈을 뜨지 못했다. 문지기 개도 마찬가지였다. 잎삭은 날개 밑에 아기에게 속삭였다. 아가, 우리 여길 떠나자. 조용히. 응, 엄마. 잎삭은 가만히 일어나 발소리를 죽이며 밖으로 나갔다. 아기도 가만가만 뒤를 따랐다. 마당에는 아직도 푸르른 새벽 어둠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곧 해가 뜰 테니까 염려 없었다. 마당을 지나고 아카시아 나무 아래를 지났다. 잎삭은 서글픈 마음으로 마당을 한번 돌아보았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어. 잎삭은 마음을 굳게 먹고 어둠 속을 걸어 나갔다. 발톱에 힘을 주고 부리를 굳게 다물고 눈을 부라린 채 앞만 보면서 마당을 떠났다. 떠들이와 사냥꾼. 아기를 데리고 저수지로 가는 길은 무척 험했다. 문지기도 헛간도 없는 들판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족제비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도 잊을 수 없는 떠돌이 신세. 나그네야, 나한테 용기를 줘. 아기가 다 자랄 때까지 지켜줄 힘이 필요해. 잎삭은 청둥오리에게 말했다. 전에는 혼자서 묻고 대답하곤 했지만 이제는 청둥오리가 마음속에 있었다. 저수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가 기진맥진해서 더 걷기가 어려웠다. 잎삭은 아기를 논둑으로 데려갔다. 논으로 흐르는 봇도랑에서 물을 마시고 벼포기 사이에서 메뚜기를 잡아 배를 채웠다. 소루쟁이 그늘에서 아기는 곧 잠이 들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잎삭도 쏟아지는 잠을 견디지 못하고 단잠에 빠져들었다. 아, 꽥꽥, 이 꼴이 뭐야? 우렁찬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귀를 후벼 파듯 또렷이 들렸지만 눈이 얼른 떠지지 않았다. 눈꺼풀이 붙어버린 것처럼 무거웠다. 찍찍,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꽥꽥거리는 소리로 누군가 잎삭을 호통쳤다. 내 정신 좀 봐. 잎삭은 벌떡 일어났다. 오리 우두머리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뒤에 다른 오리들도 보였다. 왜 도망쳤지? 헛간에 있으면 안전할 텐데. 그게 나는 그저... 잎삭은 머뭇거렸다. 마당이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주인 부부의 음모를 알아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때문에 너희가 다투는 게 미안했을 뿐이야. 저수지로 갈 거야. 잎삭은 아기와 함께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저수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걸었다. 오리들이 아기 곁으로 몰려들었다. 암컷 오리들은 아기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아기는 오로지 잎삭만 따라왔다. 알을 품어줘서 고마워. 저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이야. 알을 낳아도 팔려가거나 부화기로 가니까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아기를 얻은 경험이 없단다. 가족 중에 아기가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잎삭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딱 부러지게 말했다. 가족이라고? 나는 아기를 줄 생각이 없는 거? 뭐라고?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넌 암탉인데? 난 엄마야. 아기 날개를 자를 텐데 마당으로 보낼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도망쳤어? 겁낼 것 없어. 조금도 아프지 않아. 따끔할 정도라고. 어쩌면 아픈 것도 모를걸? 날아갈까봐 그러는 거야. 날아갈까봐? 이 아기는 집 오리보다 야생 오리를 더 많이 닮았어. 집 오리로 길들이지 않으면 위험하게 살 거야. 나그네처럼 떠돌이로 살다가 죽는다고. 잎삭은 잠잠고 걸었다. 청둥오리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은 정말 슬프다. 하지만 아기를 오리들에게 줄 생각도 없었다. 우두머리는 잎삭을 끈질기게 따라오며 설득했다. 나그네를 생각해봐. 자기 족속이 떠난 뒤부터 쭉 외톨이였어. 야생 오리도 아니고 집 오리도 아닌 채로 산다는 건 고달픈 일이야. 나그네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기는 했지. 족제비에게 짝을 잃고 날개까지 물어 뜯겼는걸. 날지 못하니까 겨울나라로 못 돌아갔지. 날개를 다친 게 족제비 때문이었어? 야, 아니면 누가 그랬겠니? 잎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청둥오리가 족제비 소리만 들으면 목 깃털을 떨던 모습이 생각났다. 뽀얀 오리랑 짝이 됐어도 족제비에게 또 당하고 말았지. 그게 다 야생오리 습관을 못 버려서 생긴 일이야. 헛간에서 알을 품도록 했다면 뽀얀 오리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무리속에 있겠지. 하기는 뭐 그랬다면 주인이 꺼내가서 알을 품을 수도 없었겠지만 우두머리가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 날 밤이 불현듯 떠올라서 잎삭은 진저리를 쳤다. 나그네,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어.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졌던 거야. 좀 더 일찍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더라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청둥오리가 마음을 졸이며 지낸 것 같았다. 오리 알이라는 것을 알면 품지 않을까 봐서.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는 거절하지 않았을 거야. 알을 품는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무도 모를걸? 잎삭은 걸음을 늦추고 아기와 나란히 걸었다. 암컷 오리들이 마지못해 뒤로 처졌다. 아, 족제비, 끔찍한 사냥꾼, 무서워. 그리고 너무나 미워.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갔잖아. 족제비보다 강해서 복수할 수 있다며. 허튼 생각이었다. 복수는커녕 허허 벌판에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울음이 터지려고 했다. 하지만 불의를 꾹 다물고 참았다. 저수지에 다다랐다. 오리들은 앞을 다투어 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우두머리와 아기는 잎삭 곁에 있었다. 이것 봐. 얘는 자기가 오리라는 것도 모르고 헤엄칠 수 있다는 것도 몰라. 발가락 사이에 물갈기가 있어도 병아리라고 생각할걸? 우두머리가 날개를 펴서 아기를 물로 몰아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아기가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비명을 질렀다. 아, 그 애를 놔둬! 잎삭은 깃털을 곤두세우고 화를 냈다. 아기가 얼른 잎삭의 날개 밑으로 숨어들었다. 우두머리는 또 한숨을 쉬었다. 잘못된 일이야. 암탉이 깠어도 오리는 오리라고.
우두머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무리가 있는 곳으로 헤엄쳐 갔다. 잎삭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도 아기와 지낼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다. 물가를 따라서 가다 보니 오리떼의 소리가 점점 작게 들렸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족제비에게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거야. 갈대숲이 나타났다. 잎삭은 첫눈에 이곳이 마음에 쏙 들었다. 말라 죽은 갈대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새로 자란 갈대와 부들이 빽빽해서 숨어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 수령과 불의 옥잠이 꽃을 피운 경치도 만족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먹이가 많은 점이었다. 수련잎에 앉아서 목을 부풀리곤 하는 개구리, 갈대줄기에 붙어 쉬는 잠자리, 풀무치, 수면까지 올라오곤 하는 작은 물고기와 물방개가 충분한 이곳은 잎삭과 아기에게 훌륭한 살림터였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아야 할 텐데. 잎삭은 마른 갈대 잎을 물어다가 둥우리를 만들었다. 빽빽한 물풀 사이를 다니려면 새처럼 몸이 작아야 할 것 같았다. 아기가 수련잎에 올라갔다. 아가, 빠질라. 빠질라. 아기가 즐겁게 제재거리며 다른 잎으로 건너갔다. 잎삭은 불안했지만 이미 물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아기를 데려올 수가 없었다. 아기는 자꾸만 잎 사이를 건너뛰어서 물 안쪽까지 가고 말았다. 아가, 이제 그만 나와.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요. 아기가 좋아하라고 작은 날개를 흔들었다. 그 바람에 연잎이 기울어졌고 아기가 물에 퐁당 빠졌다. 아가! 잎삭은 깜짝 놀라 발을 동동 굴렀다. 아기도 놀라서 허우적거렸다. 잎삭은 앞뒤 가릴 정신도 없이 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깃털이 흠뻑 젖어서 간신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엄마! 나 좀 봐요! 아기가 여전히 바동거리며 잎삭을 숨가쁘게 불렀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기는 물에 빠진 게 아니었다. 서툴기는 해도 분명히 헤엄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잎삭은 물을 뚝뚝 흘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배우지도 않은 것을 해내는 아기가 기특해서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넌 영락없는 오리구나. 평화스러운 날들이 지나갔다. 갈대 사이로 잘 다니기 위해 잎삭은 몸집을 줄였다. 그리고 개개비 암컷이 신경 쓰지 않도록 조용히 지냈다. 개개비 한 쌍이 갈대 사이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기 때문이다. 초승달이 꽉 찬 보름달이 될 때까지는 갈대숲 속 둥우리를 기웃거리는 자가 없었다. 달빛에 풀잎 그림자가 지고 밤바람에 갈대가 서걱거리면 족제비가 다가오는 것 같아 섬뜩하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다. 우두머리 오리가 아기와 잎삭을 찾아 내기 전까지는. 아기는 날마다 헤엄을 쳤다.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자맥질을 해서 고기도 잘 잡았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아기는 여전히 잎삭의 날개 밑에서 잠자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아기는 꽤 멀리까지 나가서 헤엄을 치더니 우두머리 오리와 함께 돌아왔다. 아니, 조금 겁먹은 아기 표정을 봐서는 우두머리 오리가 멋대로 따라온 게 분명했다. 뒤따라온 오리들은 우두머리의 명령으로 갈대숲 둥우리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들은 수련밭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장난을 쳤는데 잎삭은 그것이 무척 못마땅했다. 개개비 암컷이 불안해서 케케케 울어댔고 수컷은 몇 번이나 주변을 살피려고 날아올랐다. 철없는 오리들, 알을 품어보지 못했으니 어미 심정을 알 턱이 없지. 이러다가 족제비에게 숨은 곳을 들키게 될까봐 초조했다. 잎삭의 마음도 모르는 우두머리가 너스레를 떨었다. 어찌나 잘 자랐는지 몰라봤지 뭐야. 뽀얀 오리와 나그네의 좋은 점만 쏙 다 빼닮았더군. 모든 거 스스로 터득하다니 놀라워. 장한 일이야. 우두머리가 아기를 쓰다듬으려고 했다. 그러자 아기가 슬쩍 물러서더니 잎삭과 우두머리를 번갈아 보았다. 암탉이 깠어도 오리는 오리야. 우리 족속은 헤엄치고 자맥질하는 습성을 결코 잊지 않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당연히 한단 말씀이야. 들판은 겁내면서 마당에서만 큰 소리치는 닭한테는 어림없는 일이지. 우두머리는 오리가 닭보다 낫다고 뻐겼다. 잎삭은 마치 아버지라도 되는 양 으스대는 우두머리가 가소로웠다. 추켜 세운다고 아기가 따라갈 줄 알아?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잎삭은 아기가 떠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가슴을 내밀었다. 뭐 닭이 들판을 겁낸다고? 물론 너는 예외지.
하지만 다른 닭들은 뭘 기억할까? 자기 조상들이 새처럼 들판이며 하늘을 맘껏 휘젓고 다녔다는 것도 모를까? 닭이 새처럼? 잎삭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겨우 먼지만 일으키는 날개로 날다니. 수탉이 돌담에서 날개를 쫙 펴고 뛰어내리는 것을 종종 보기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난다고 할 수 있을까? 난다는 것은 적어도 나무보다 높이 떠서 꽤 오랫동안 버티며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일 텐데 닭도 새처럼 날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날지 못하게 됐을까? 잎삭은 날개를 쫙 펴보았다. 갈대 높이만큼도 날아오를 것 같지 않은 날개였다. 그저 온종일 먹고 알이나 낳으니 그렇지. 날개는 초라해지고 엉덩이만 커질 수밖에. 그런데도 해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잘난 체 한다니까. 오늘따라 우두머리가 측은해 보였다. 수탉 앞에서는 길을 못 펴고 안 보는 데서나 흉이나 보다니. 닭의 엉덩이가 커졌는데 왜 오리가 뒤뚱거릴까? 지보리도 날개가 있는데 뭐래 쓰는 거지? 잎사귀의 점잖은 대꾸에 우두머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헛기침을 했다. 사실 내가 찾아온 건 아기 때문이야. 이렇게 사는 건 위험해. 그런 헛간으로 가자. 내가 싫다면 아기라도 보내줘. 우리는 여기서 아무 일 없었어. 그런데 이젠 걱정이 돼. 저렇게 떠들어대니 곧 소문이 날 거야. 가족을 데리고 어서 떠나줘. 우리는 안 돌아가. 마당에 병아리들이 당했어. 한꺼번에 둘이나. 호기심이 많아서 텃밭으로 야산으로 쏘다녔거든. 암탉은 풀이 죽어서 헛간에서 나오지도 않아. 잎삭은 자기도 모르게 목 깃털을 떨었다. 족제비는 어째서 산 것만 잡아먹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아가 이리 온. 잎삭은 아기를 날개 밑에 보듬어 안으려고 했다. 족제비가 아무리 무서워도 아기만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안심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아기는 잠자코 잎삭과 우두머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잎삭은 조금 섭섭했다. 암탉 혼자서 그렇게 많은 병아리들을 보살핀다는 게 무리였지. 하지만 우리는 달라. 가족이 많으니까 아기 하나쯤 돌보는 건 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 연한 고기 맛을 보았으니 족제비란 놈은 결국 병아리들을 다 채갈 거야. 그 다음 차례는 보나 마나야. 발톱에 저절로 힘이 주어졌다. 무서운 사냥꾼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머지않아 놈이 여기에 온다고? 벌써 어디쯤에서 이곳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잎삭은 눈을 부라리고 우두머리를 쏘아보았다. 잎삭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우두머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우리를 그냥 두고 빨리 떠나. 아이 고집불통 같으니라고. 그래도 저 애를 언제까지나 병아리로 여길 순 없을 거야. 암탉이 깠어도 오리는 오리니까. 우두머리가 화를 내며 떠났다. 아기를 데려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다른 오리들도 한바탕 시끄럽게 굴었다. 꽥꽥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개개비 부부가 불안하게 지저귀었다. 아기가 두우리에 엎드린 채 오리떼가 사라진 곳을 보고 있었다. 너무 시끄러웠던 탓일까? 아기 얼굴이 왠지 정 같지 않았다. 아가, 여길 떠나야겠다. 이젠 안전하지 않아. 왜? 오리들이 알았으면 족제비도 곧 알 거야. 족제비는 우리를 단번에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적이야. 놈은 살아있는 것만 사냥하고 포기하는 일도 없어. 그러니 밤이 되기 전에 다른 보금자리를 찾자. 잎삭은 주변에 떨어져 있던 깃털을 물어다 물에 버리고 둥우리를 헤쳐서 흔적을 없앴다. 그리고 개개비 부부가 신경 쓰지 않도록 조용히 갈대숲을 나왔다. 물을 떠나는 게 싫은지 아기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멀리 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잎삭은 갈대밭이 내려다 보이는 약간 비탈진 풀밭으로 갔다. 버드나무에 메었던 소를 사람이 와서 데려갔다. 소가 줄을 당기며 먼 곳에 풀만 뜯어먹어서 버드나무 아래의 풀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잎삭은 소똥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버드나무 아래를 살폈다. 사방이 트인 벌판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잎삭은 용기를 냈다.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겠어. 소똥이 우리 냄새를 감춰줄 거야. 잎삭은 부지런히 구덩이를 팠고 아기를 날개로 보듬어 안은 채 밤을 맞았다. 무성하게 자란 풀이 가려주었지만 잎삭은 잠들지 못했다. 달빛이 밝았다.
숨죽이고 있던 아기가 씩 잠이 들자 들리는 것이라고는 풀잎에 스치는 바람소리 뿐이었다. 잎삭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둠 쪽을 지켜보았다. 전에 나그네가 꼭 이랬지. 나는 아기처럼 걱정 없이 자고 나그네는 깨어서 족제비가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 날개를 퍼덕이고 소리를 질러댔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머릿속에 차가운 물방울이 뚝 떨어진 기분이었다. 맞아. 나그네처럼 겁내지 말아야 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기 전에는 족제비도 나그네를 어떻게 하지 못했잖아.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그랬어. 내가 너무 팔팔하니까 달려들지 못했다고? 그래, 맞서는 용기만 있으면 우리를 절대로 못 건드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결 기운이 났다. 잎삭은 구덩이에서 나와 갈대밭을 내려다보았다. 떠나기에는 아까운 보금자리였다. 그러나 헛간처럼 그것도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었다. 나는 떠돌이야. 떠돌이한테 보금자리가 있을 리 없지. 씁쓸했다. 철망에 갇혀 사는 것도 싫었고 그렇게 바라던 마당에 머물 수도 없었다. 갈대밭에 보금자리도 버려야 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또 떠나야 한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소망을 간직했기 때문일까? 그래도 마당을 나온 건 잘한 일이야. 철망은 말할 것도 없고. 청둥오리가 생각났다. 청둥오리는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실제로 곁에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았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다며. 그때였다. 저건 잎삭은 자기도 모르게 납작 엎드렸다. 검은 그림자가 갈대밭으로 다가가는 게 보였다. 몸놀림이 재빠른 게 족제비가 틀림없었다. 그럴 줄 알았어. 잎삭은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청둥오리가 보고 싶었던 마음도 외롭다는 생각도 싹 지워지고 몸이 마드로한테 떨리기 시작했다. 족제비가 갈대밭으로 들어갔다. 갈대들이 잠시 출렁거리는 듯 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족제비가 허탕칠 일을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왔다.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았다. 난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어디 우리를 잡아보시지? 족제비가 갈대밭에서 나오더니 왔던 길을 되돌아 뛰어갔다. 그런데 일은 엉뚱하게 벌어져 있었다. 개개비가 당하고 말았다. 둥우리가 찢어지고 깨진 알이 널려있는 광경을 보자 잎삭은 슬프고 화가 났다. 곧 깰 알들은 깨져버렸고 암컷 개개비도 없었다. 수컷 개개비가 구슬피 울면서 갈대밭을 맴돌고 있었다. 잎삭은 진저리를 치며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다짐했다. 어디에도 보금자리 따위는 만들지 않겠다고. 사냥꾼 족제비가 닥치기 전에 그림자를 알아채면서 살아가겠다고. 엄마, 나는 꽥꽥 거릴 수밖에 없어. 꽤 오랫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다. 장마였다. 저수지 물이 불어서 갈대밭이 거의 다 잠길 정도였다. 잎삭에게는 괴로운 날들이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도 찾기 어려웠고 깃털이 마를 날이 없다 보니 항상 감기에 걸린 상태였다. 날마다 잠자리를 바꾸고 밤에도 푹 잘 수 없으니 몸은 볼품없이 말랐다. 그런 중에도 아기는 잘 자라서 제법 오리 티가 났다. 게다가 점점 청둥오리를 닮아갔다. 잎삭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신기했다. 다 자란 오리에게 아가는 어울리지 않아서 초록머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래도 잎삭은 아가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부르면 더욱 사랑스럽고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 가슴을 답답하게 하던 감기는 장마가 끝나고서야 겨우 나았다. 그래도 말라버린 몸은 다시 풍만해지지 않을 것 같았다. 이제 늙어가는 거야. 당연하지. 아기가 벌써 저렇게 자랐는데. 비록 몸은 말랐어도 잎삭은 전보다 더 강해졌다. 어둠 속의 움직임을 판단하게 된 침착한 눈, 단단한 뿌리, 날카로운 발톱. 잎삭과 초록머리는 한 번 정한 보금자리에서 연거푸 2번 자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때때로 족제비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꼴을 먼 발치에서 볼 수도 있었다. 떠돌이 생활은 고단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다. 오히려 잎삭이 견디기 힘든 것은 초록머리가 우울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우두머리가 다녀간 뒤부터 종종 그러더니 깃털 색깔이 바뀌자 더욱 심각해졌다. 왜 그러는지 물어도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더 이상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초저녁 별이 맑게 빛났고 밤이 되어도 깃털이 축축해지지 않았다. 날씨를 봐서는 갈대밭에서 잠자리를 찾아도 되었지만 잎삭은 초록머리를 데리고 비탈을 올라갔다. 그리고 야산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 밑을 살펴보았다. 장마철에 며칠 간격으로 잔적이 있는 보금자리였다. 저수지에서 떨어져 있고 비탈의 맨 위쪽이라 초록머리는 좋아하지 않았다. 사냥꾼을 이틀이나 못 봤잖아. 오늘은 나타날 거야. 보나마나 갈대밭을 기웃거리겠지? 계집이라도 먹으려며. 잎사귀의 말을 들은 둥 만둥 초록머리는 개망초가 하얗게 피어있는 곳으로 가서 저수지를 내려다 보기만 했다. 이번에도 무슨 생각에 빠져서 잎사귀의 속을 태울 모양이었다. 잎삭은 바위굴에 엎드려서 초록머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아기가 아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몹시 서글펐다. 마음속에 청둥오리에게 물어도 뼈 뾰족한 대답이 없었다. 아, 저럴 때는 꼭 나그네 같구나. 초록머리가 청둥오리를 빼닮은 게 불안했다. 청둥오리가 그랬듯이 족제비에게 갑자기 당할 것만 같아서였다. 저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잎삭은 초록머리를 그만 불러들이고 싶었다. 그래서 굴을 나섰는데 바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휙 내려서는 게 아닌가? 마치 바람소리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숨이 딱 멎는 듯했다. 족제비였다. 안 돼!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잠자리를 잘못 잡았다. 여태까지 족제비를 용케 피해왔는데 족제비의 생각이 잎삭을 앞지르고 말았다. 족제비가 다가가는 줄도 모르고 초록머리는 넋을 놓고 있었다. 잎삭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정신 차려. 나는 어미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잎삭은 숨을 들이마시고 벼락같이 달려나갔다. 꼬꼬대 꼬꼬꼬 저리 꺼져라. 날개를 퍼덕이며 아우성치자 족제비가 휙 돌아보았다. 순간 초록머리도 놀라서 날개를 퍼덕이며 비명을 질렀다. 족제비는 당황했는지 잎삭과 초록머리를 번갈아 보았다. 전보다 훨씬 크고 날렵해 보였지만 잎삭은 물러설 수가 없었다. 겁먹은 초록머리는 계속 날개짓을 해댔다. 잎삭은 발톱에 힘을 주고 털을 몽땅 곤두세웠다. 족제비와 눈이 마주쳤다. 꼬꼬꼬 꼬꼬대 가만두지 않겠어. 잎삭은 죽을 각오로 말했다. 족제비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잎삭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방해하지 마! 소름 끼치는 말소리였다. 족제비는 오로지 초록머리를 탐내고 있었다. 그래서 잎삭을 그다지 경계하지 않았다. 잎삭은 눈을 부릅떴다. 그 애를 놔둬! 그러자 족제비가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잎삭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마구 뛰어서 터져버릴 것 같았고 분노가 치솟아 족제비의 눈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족제비가 눈길을 돌리려는 순간 잎삭은 손살같이 달려들었다. 마치 불길 속으로 달려드는 나방처럼. 그리고 안갈지게 쪼았다. 꺄! 족제비가 비명을 지르며 초록머리 쪽으로 튀었다. 부리를 단단히 챈 잎삭은 무작정 끌려갔다. 초록머리의 아우성이 들렸다. 잎삭과 족제비는 한 덩어리가 되어 비탈을 구르기 시작했다. 발버둥 치는 족제비의 발톱이 잎삭의 배를 핥히었다. 비탈의 솥은 돌에 걸려서야 족제비는 떨어져 나갔고 잎삭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아가 도망쳐! 잎삭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눈을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입속에 무엇인가 들어서 뱉었더니 살점이었다. 족제비를 쪼아서 뜯은 것이었다. 아가! 아가! 잎삭은 주위를 둘러보며 초록머리를 찾았다. 너무나 조용했다. 족제비에게 당하고 벌써 숨이 끊어졌는가? 눈물이 왈칵 쏟았다. 상처의 쓰라림보다 초록머리가 없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다. 지긋지긋한 놈. 차라리 나를 잡아먹지. 그 애는 아직 어린애인데. 잎삭은 내동댕이 처진 채로 눈을 감았다. 죽음의 구덩이에 버려졌을 때처럼 몸에 힘이라고는 없었다. 그때였다. 엄마, 일어나. 머리 위로 바람이 일더니 초록머리 소리가 났다. 잎삭은 눈을 깜짝거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초록머리가 날개짓하며 공중에 떠있는 게 아닌가? 간신히 파닥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날고 있었다. 세상에 내 날개가 어떻게 된 거니? 정말 굉장하지?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몸이 떠오르잖아? 내가 날 수 있어. 초록머리가 기쁨에 들떠서 외쳤다. 잎삭은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미소만 지었다. 기적이야. 이건 세 번째 기적이었다.
철망을 낳아서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 살았던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알을 품은 것이 두 번째 기적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고 행복한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족제비가 사냥에 실패했고 초록머리가 날기까지 했다. 엄마 어디 좀 봐. 많이 아파? 초록머리가 날개를 펴서 다친 잎사귀를 감싸 안았다. 그것이 또 고마워서 잎사귀는 목이 메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부리를 꽉 다물었지만 오늘만큼은 소용없었다. 여름이 끝나자 건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활짝 피었던 갈대꽃이 부스스해지고 있었다. 잎삭은 쓸쓸한 날이 많았다. 나는 재미에 푹 빠진 초록머리가 온종일 저수지에만 있어서 잎삭은 갈대숲을 거닐거나 비탈에 올라가서 초록머리가 헤엄치고 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최근에는 족제비를 보기 어려웠다. 양계장 주변을 기웃거리며 병아리를 낚아채든지 죽음의 구덩이에서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는 닭이나 사냥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 초록머리를 탐내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늘을 마당처럼 휘젓고 다니는 야생오리를 감히 넘보다니. 난다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족제비를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고도 좋은 점이 얼마든지 많았다. 넓은 저수지의 끝에서 끝까지를 금방 다녀올 수 있고 갈대숲을 위에서 둘러보고 좋은 잠자리도 가려낼 수도 있었다. 닭은 흙만 뒤지고 사는데 야생오리는 달랐다. 땅과 물, 하늘까지 제 세상이었다. 초록머리를 보고 있으면 쓸쓸하면서도 부러웠다. 초록머리는 분명 자신의 자식이었지만 또한 야생오리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닭은 날개를 포기해버렸어. 어째서 볕을 가진 족속이라는 것만 기억했을까? 볕이 사냥꾼을 물리쳐 주는 것도 아닌데. 초록머리는 잎사귀의 쓸쓸함에 대해 알지 못했다. 초록머리는 초록머리대로 쓸쓸했다. 꼭꼭 거릴 수도 없는데 암탉을 따르고 닮은 데가 많은 지보리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제 초록머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렸다. 무리가 없는 외톨이끼리 몸을 맞대고 잠들 수 있는 밤은 그나마 행복했다. 초록머리가 잡아온 물고기로 배를 채우고 잠들 때마다 잎삭은 청둥오리를 생각했다. 초록머리의 기름진 깃털이 달밤에 빛날 때는 청둥오리가 더욱 생각났다. 아가, 잠이 들더라도 항상 귀를 열어둬야 한다. 사냥꾼은 밤을 타고 오거든. 녀석은 언젠가는 꼭 와. 포기하는 법이 없으니까.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나는 엄마가 걱정이야. 날 수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잖아. 그래도 아직은 까딱없어. 녀석은 나한테 흥미도 없을걸? 아마 즐겨서 입맛도 안 다실 거다. 후후. 잎삭은 웃었다. 초록머리가 걱정해주는 게 뿌듯해서였다. 초록머리가 잠잠고 있다가 어렵게 입을 뗐다. 엄마, 나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초록머리가 다시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다. 잎삭은 불안했다. 우리 마당으로 가는 게 어때요? 외톨이로 사는 게 싫어. 잎삭은 마음이 무거웠다. 초록머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마 꽤 오랫동안 괴로웠던 모양이다. 마당으로 가자고? 어차피 나는 오리인걸? 꽥꽥 거릴 수밖에 없어. 그게 뭐 어떠니? 서로 다르게 생겼어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잎삭은 오래전에 청둥오리가 했던 말을 들려주었다. 잎삭은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초록머리도 알아듣기를 바랐다. 그러나 잎삭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니 엄마, 나는 모르겠어. 이러다가 지보리들이 끝내 받아주지 않을까 봐 겁나. 나도 무리에 끼고 싶어. 초록머리가 훌쩍훌쩍 울었다. 잎삭은 어쩔 줄 몰라서 가만가만 등을 쓸어주기만 했다. 아가, 우리는 여태 잘 지냈잖아. 너는 영특해서 헤엄치고 나는 것도 혼자 터득했는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잎삭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때 양계장 부부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한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초록머리가 날개 끝을 잘릴 망정 지보리로 살 수는 있었을 테니까. 우두머리가 설득했을 때 못 이기는 척 아기를 보냈더라면 좋았을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그래도 우리는 서로 다르잖아.
다르게 생겼지. 그래도 나는 내가 있어서 기뻐.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기니까. 잎사귀의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초록머리는 떨어져 앉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말했다. 엄마는 마당으로 가요. 나는 무리에 낄 테야. 양계장으로? 잎삭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초록머리를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초록머리가 다른 족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 벌써 오래전. 수련잎을 겁없이 건너다니다가 빠져서 헤엄칠 때부터였으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가슴 한쪽이 늘 쓸쓸했으니까. 아가, 나는 닭장에서 알만 낳아야 하는 암탉이었단다. 단 한 번도 내 알을 품어보지 못했어.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도 말이야. 알을 낳지 못하게 되자 닭장에서 끄집어내졌지.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는 비로소 엄마가 되었단다. 잎삭은 초록머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초록머리는 자는지 날개축지에 머리를 묶고 움직이지 않았다. 물결 위에 달빛만 은은히 비치고 있었다. 얘야, 우리는 마당에 돌아갈 이유가 없단다. 나는 마당에서 필요없는 암탉이고 너는 마당 식구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야. 잎삭은 초록머리 곁으로 가서 다시 등을 쓰다듬었다. 초록머리는 잎삭의 말을 다 듣고도 자는 척 눈을 뜨지 않았다. 날개를 다 편다고 해도 감싸 안을 수 없게 커버린 초록머리. 아기가 너무 일찍 자라 버린 것 같았다. 사냥꾼조차 오지 않으니 내가 뭘 하겠어? 온다고 해도 문제없이 달아날 만큼 다 자랐는걸? 잎삭은 너무나 쓸쓸해서 밤새도록 뒤척이기만 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에 초록머리가 저수지로 떠날 때에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오리떼에게 갈 거라는 말을 또 듣게 될까봐 불안해서였다. 잎삭은 비탈에 서서 초록머리가 집오리떼 곁에서 맴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초록머리에게 냉정했다. 소리를 질러댔고 우두머리가 공격하기도 했다. 부리에 쪼이면서도 초록머리는 무리를 기웃거렸다. 해가 질 무렵 우두머리는 가족을 이끌고 마당으로 돌아갔다. 초록머리가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채 뒤뚱거리며 그들을 따라갔다. 마치 외톨이, 청둥오리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했다. 꼬꼬대 꼬꼬꼬 아가 돌아와. 잎삭은 초록머리를 말리고 싶었다. 그래서 목청을 돋아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당에 간다고 해도 외로울 거야. 너는 특별하거든. 마당 식구들이 너를 받아줄 리 없어. 잎삭은 멀찍이 떨어져서 초록머리를 따라갔다.